저기 일단은 하하하하 저기 내 이름은 저기 홍근중이고요. 뭐 아는 사람은 알 수 있겠고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내가 좀 늦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그냥 여기다가 연락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혹시라도 모르는 문제가 있다,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평일날 낮에 좀 와서 질문해도 상관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카톡에다가 사진 찍어서 보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나가는 것 자체가 별로 그렇게 많이 어렵게는 못 나가요. 개념 자체는 최대한 다 설명을 하긴 하는데 유형 하나하나마다 다 분석하면서 들어가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모자라기는 합니다. 왜냐면 오늘부터 지금 토요일하고 일요일, 그래서 3시간씩 진행을 하는데 지금 이게 8회로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좀 있으면 시험 기간이죠? 그죠? 그래서 아마 겹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거야. 그래서 만약에 숙제가 너무 많아진다 그러면 솔직히 그것도 많이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8회 만에 수상 단원이 13개, 14개 이래요. 그 교재들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8회 만에 끝내려면은 하루에 거의 2단원씩 나가야 돼요. 3시간 만에. 되게 타이트합니다. 되게 타이트해요. 근데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거는 뭐냐면은 전체적인 흐름을 일단은 좀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도 뭐 한 번 본 친구도 있을 텐데 본 친구들도 다시 오랜만에 보려고 그러면은 좀 헷갈리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정리해서 좀 보자. 그래서 유형적인 거를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전체적인 개념만 좀 훑으면서 지나갑니다. 숙제는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문제 구성 자체가 문제 구성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센이나 아니면 RPM 이런 교재들 있잖아요. 제일 무난한 교재. 그 중에서도 B단계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는 A단계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훈련할 수 있을 정도만 그냥 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걸 들어가지는 않아요.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풀고 싶다, 선생님 저는 뭐 기말고사 사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저는 문제를 좀 더 많이 풀어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럼 내가 바로 뽑아서 줄게요. 그리고 또 필요하다고 싶으면은 평일날 낮에 조금 왔을 때 내가 개인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해줄게요. 그런 것들은. 자, 그래서 교재는 지금 우리가 이게 두 개 단원이 합쳐져 있습니다. 2개 단원이. 화이팅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 내가 정리해서 편집해 놓은 교재라 가지고 일단은 프린트로 나가요. 프린트로 나가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서 다 끝나고 나면은 여기 있는 것들을 싹 다 재본해서 지급을 하도록 할 겁니다. 나중에. 왜냐면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 프린트가 싫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가끔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좀 들어가 볼게요. 문제 수 자체는 별로 그렇게 많진 않죠. 그죠? 뭐 2개 단원 다 합쳤는데도 지금 한 140문제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이고 저 하나 좀 이름이 잘못 들어가 있네. 아이고 빼놔야 되는데 저 보기 안 좋은데. 왜 너무 쉬울까? 응? 대신 외울 게 많을 것 같은데. 답지가 많아? 답지가 이상해? 답지가 뒤에 붙어 있어요. 답지 붙어 있어. 네. 답지 있으면 안 돼? 아니요, 보통 떼가 아니에요. 보고 싶은 사실 뭐라 그래야 될까? 미안해. 우리가 초중등 같은 경우에는 해설지 다 떼버리죠. 다 떼서 그 다음에 안 보고 훈련하자라는 걸 취지로 좀 들어가는데 사실 뭐 그래 다르게 들어가긴 좀 그렇긴 한데 보통 이제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해설지 그냥 다 줘요. 핸드폰도 사실 잘 안 걷어요.
핸드폰도 따로 갖지 않아요. 왜냐면 알아서 좀 잘 챙겨야 돼요.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수학상 당장 요 수학상 교재 요거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얘가 중학교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걔가 다 포함되죠? 근데 그 다 포함돼도 얘가 전체 6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40%가 조금 많이 어려울 수는 있는데 거기까지 들어가기에는 좀 쉽진 않을 것 같고 개념적인 건 들어가지만 그러면 얘가 사실 중학교 3년 수학의 거의 절반을 포함하고도 더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수원이 얘보다 많아요. 미적분은 이제 그런 수원과 수토를 합친 거에다 플러스 알파로 들어간 게 미적분이에요. 그러니까 분량으로 따지면은 그쵸 얘 한 3배는 될 거예요. 3배 될 겁니다. 얘는 뭐 조금 더 뭐 분량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 왜냐면 배경 지식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좀 더 들어가는 것 뿐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머리털 휘날리면서 가야 돼요. 와 그러면서 가야 돼요. 진짜. 그래서 이게 문제 풀어야 되는 숫자 자체가 엄청나게 많아요. 반복 숙달해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익숙해지려면은. 그래서 일단 연산력이라는 게 기초가 돼줘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해설제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그냥 단순 연산을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래서 딱 고민은 예를 들어서 한 문제 난이도가 좀 있다고 치더라도 고민 자체는 웬만하면 10분을 안 넘기는 게 좋아요. 차라리 그냥 넘겨요. 그래서 질문을 하거나. 그래서 질문하는 게 그나마 좀 낫고요. 안녕. 이름이 어떻게 될까? 오케이, 안녕. 자, 그래서 고민 10분 넘어갈 것 같다 그러면 일단은 넘겨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막 넘기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충분히 사고할 수 있을 때까지 사고를 했는데 더 이상 사고 진전이 안 된다. 보통 이게 한 10분 정도쯤 돼요. 왜? 문제를 딱 봤는데 10분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게 내가 고민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멍을 때리고 있는 건지 모르는 상태가 돼요. 지금 보고는 있는데 지금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 이런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럴 바에는 그냥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난 끝까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지금 아직 우리가 중학교 1, 2학년이잖아요. 그죠? 아직 중3 미만이기 때문에 그 상태라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민 습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들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선행을 너무 압박감을 들면서 나가려고 하는 경우들이에요. 이게 선행에 너무 그렇게 막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행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내가 중학교 현재 2학년인데 내가 일단 중등과정을 다 끝냈어요. 중등과정이 거의 마스터가 됐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그냥 문제만 딱 보면은 그냥 바로바로 보이는 상태가 됐다고 칩시다. 그럼 당연히 그냥 고등과정 나가야지. 똑같은 거 반복하고 있는 게 크게 의미 없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빨간 펜, 초등학교 때 하던 빨간 펜 그거 풀고 있으면 어때요? 약간 좀 자괴감 들 수도 있어요. 이거 뭐지? 이걸 내가 왜 풀고 있어야 되지?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마스터 됐다 그러면 넘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고등수학 상을 했는데 이거 한 번 봤어요. 진짜 끽해야 센 정도 한 번 제대로 본 상태예요. 근데 C단계에 당연히 건너뛰었을 겁니다. 왜냐면 못 풀어요. 왜냐면 이거 B단계 풀고 나서 이거 풀려고 그러면 진짜 아예 못 풀어요. 물론 아예 손 못 대는 건 아니에요. 내가 깊이 있는 사고가 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중학과정에서 나오는 문제들 중에서 고민하는 게 좀 습관화되어 있는 거, 굉장히 좀 난이도 있는 문제까지 고민하는 게 습관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래도 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근데 일단은 고민 습관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진도만 나가는 걸로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고등수학상 B단계만 한 번 정도 하고 넘어가고 하하고 수원하고 수투하고 미적분 했다고 칠게요. 나중에 제대로 막 C단계까지 연습하면서 내려온 친구가 이 진도 맞춰서 딱 왔을 때 오히려 역전당해요. 진짜로. 그냥 간단하게 내용만 알고 있는 것보다는 내가 고민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친구일 때 훨씬 더 빨리 따라잡게 됩니다. 실제로 내가 지금 이번에 올해 수능 보는 제자들 같은 경우에도 어떠냐면은 미적 선택자들이라고 일단 좀 볼게요. 1학년 때부터 우리 반이었던 친구 중에 미적분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그 이전까지 미적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진짜로. 겨울방학 때 처음 미적분 했어요. 근데 대부분 다 1등급 찍었습니다. 진짜로. 대부분 다. 전교 1, 2등 찍고 그랬어요. 왜?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생각하는 게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맨 처음에 센 같은 거 기본서 하나 딱 푼다고 친다면은 처음에는 어색하죠. 왜냐면 개념 자체가 헷갈리니까. 그래서 선행 한번 했었던 거 간단하게 선행 한번 했었던 친구랑 비교해보면 안녕? 느려요. 처음엔 느린데 나중에 어느 정도 다음 단계, 이 다음 단계에 약간 좀 심화서 같은 걸 딱 들어가잖아요.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 그냥 내용만 알고 있고 깊이 고민하는 게 습관화 안 돼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문제를 보면서 모르겠어요. 이 말부터 나와요. 진짜 모르겠어요 라는 말부터 손도 안 돼요. 근데 만약에 고민하는 게 습관화 돼 있는 친구는 별짓을 다 해요. 이렇게 해봐야 되나? 저렇게 해봐야 되나? 모르겠는데? 혹시 또 뭔가 있나? 계속 그냥 고민하는 게 습관화 돼 있다는 거예요. 모르겠으면 에이 몰라 일단 다 써봐. 그러면서 이제 찾아 들어가진다라는 거예요. 고민하는 게 습관화 돼 있으면은. 그러니까 나중에 충분히 역전이 되기 때문에 너무 억지로 막 선행에는 압박감 들진 않아도 돼요. 그치만 그래서 여유가 되면은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게. 오케이. 자, 여기 우리 이름이 어떻게 되지? 저 오은. 은서. 오케이. 자, 그러면 미안해. 너무 많이 혼자 신났지? 혼자 신났지? 자, 아무튼 그 다음에 요것도 잠깐만 얘기할게요. 지금 뭐 우리가 수업하는 내용 뭐 물론 다시 한번 기본 내용만 설명을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본 내용만. 요거를 영상을 찍는데 요걸 어디다 올리냐면은 유튜브에다가 올려요. 저 학원 유튜브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아니요. 있어요. 근데 영상 올리는 게 나밖에 안 올려가지고 다른 선생님들 좀 나중에 좀 올리는 걸 권장을 하긴 할 텐데 일단 나만 올리고 있습니다. 저 유튜브에다가 스카이 미래원 치면은 나와요. 나 혼자 신나게 떠들고 있을 거예요. 물론 그 박우진 선생님도 올라가기는 하는구나. 그 모의고사 설명한다고. 거의 다 고3 컨텐츠라 가지고 사실 좀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들어가서 구독. 아직 사람이 많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뭐 한번 해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수업했었던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지? 지금 거의 비슷하게 생긴 교재인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스텝 0에 있는 문제들밖에 없어요. 근데 스텝 1이 있고요. 스텝 2 지금 이 교재는 없어요. 다른 교재 있습니다. 스텝 3 뭐 이렇게 더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센 한 B단계 정도 되는 거,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마필 시너지 터프 같은 거,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뭐 블랙라벨 같은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교재도 있는데 만약에 난 이걸로 갈증이 해소가 안 된다, 이 간단한 것만 가지고 갈증이 해소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 교재를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영상 올라가 있어요. 예비 고1 친구들 그 친구들 영상을 필요하면 그냥 봐도 상관없어요. 나름 화질은 UHD 미안. 잘 찍어놓고 있으니까 잘 보여요. 필요하면은 그냥 막 들어가서 봐도 됩니다. 어차피 다 공개로 해놨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토요일하고 일요일로 8회 수업, 그죠? 3시간씩으로 들어갑니다. 10시부터 1시까지만 들어가는데 8회 수업이잖아요. 하루에 다시 한번 거의 2단원씩 개념적인 내용 위주로 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이 10시부터 1시 사이기 때문에 약간 좀 어떻게 들어가게 될 거냐면은 맨 처음에 아마 오게 되면은 일일 테스트를 좀 보게 될 거예요. 일일 테스트 뭐 어렵지는 않고요. 그냥 우리 수업 시간 때 나갔던 거 있잖아요. 되게 간단한 문제 이런 걸로 딱 5개 정도 그냥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설명 크게 필요 없는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 훈련이 좀 잘 됐냐 그냥 그거 확인하는 정도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테스트 시간은 5분 잡을 거예요. 5분 5문제니까 5분 5문제니까
여기 플러스 추가 시간 한 3분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100점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5분 안에 풀어서 맞춘 경우들은 온전하게 맞는 게 되는 거고요. 추가 시간 동안에 풀어서 맞는 경우에는 반점으로 들어가요. 반점으로. 5분하고 3번. 그래서 만약에 맨 처음에 3개 맞고 그 다음에 내가 돌아다녀요. 본인은 그냥 풀고 있으면 돼요. 시간을 추가로 더 준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때 내가 틀린 문제가 있으면 난 채점하면서 돌아다니는데 만약에 내가 틀린 문제가 있다 그럼 내가 지적하면서 다닐 거예요. 이거 틀렸어, 이거 틀렸어 풀었는데 그래서 그거 제외하고 이제 맞은 것만 요거고 나머지 이제 지적받은 것 중에서 고치거나 아니면은 초과 시간 동안에 더 풀어서 맞은 것들 반점이라고 얘기했죠. 예를 들어서 한 개 더 맞았다 그러면 얘 60점 나오고요 한 문제당 20점이라고 친다면 70점. 그죠? 10점이니까 합쳐서 그냥 70점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미안 그 점수는 다 누적해서 나중에 담당 선생님한테 전달을 주고 해놓을게요. 진짜. 아 진짜 안 돼? 알았어. 집에는 안 알릴게. 집에는 안 알려요. 집에 안 가는 게 어디야? 아, 그치? 집에는 안 알려. 그러니까 부담스럽지 않은 문제로 100점이 막 날아다니는 시험지로 만들어 놓을 테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스텝 제로에 있는 문제 정도만 무난하게 풀 수 있다 그러면은 별 문제는 안 될 겁니다. 진짜로. 그냥 했냐 안 했냐 그냥 이 정도 수준이에요. 했냐 안 했냐. 그 다음에 숙제라고 한다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그 기말고사도 병행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숙제 많이 내주면 좀 그렇다 그랬죠. 여기에는 남은 문제 있잖아요. 여기에는 남은 문제들만 다 풀어서 내면 됩니다. 이거 진도가 끝나는 경우에 한정해서요. 만약에 이게 오늘 그럼 안 되는구나. 내일까지 내기엔 좀 그렇잖아.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하고 내일 동안에 일단 이 프린트 나가고 다음 프린트 조금 모자라게 나갔다. 그럼 이 프린트만 마저 다 풀어서 다음 주 토요일에 내면 돼요. 오케이. 나머지는 풀어서 몇 개 문제 많지 않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름 써서 채점해가지고 내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알아서 그 답을 베껴서 쓰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죠? 믿고 맡길게요. 왜냐면 본인에게 하등 도움이 안 돼요. 해설지를 그냥 보고 그냥 쓰기만 하는 거는 진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고민 한번 해봐요. 도저히 안 되겠으면 1분만 풀어서 내도 되니까 진짜 그죠? 이게 쓰진 않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 한번 좀 가볼게요. 자, 당식의 연산. 내가 한글은 잘 못 써요. 좀 글씨체가 별로 그렇게 이쁘진 않죠? 그냥 마음의 눈으로 잘 보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용어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단항식. 여기 다 어차피 적혀 있어요. 다 적혀 있기는 합니다. 조금 차이가 나긴 할 텐데. 자, 단항식이라는 용어 정의는 뭐냐? 알겠지만 그냥 다시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단항식은 이 단원에서는 그냥 항이라고 읽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 단항식의 정의는 뭐예요? 문자와 숫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겁니다. 곱으로만 이루어진 거. 자, 여기서 예를 들면은 x, y, 제곱, 3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애들만 단항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항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문자라는 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라는 걸 한 번만 좀 분석해 볼게요. 자, 수는 총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상수고요. 두 번째는 변수예요. 자, 상수라고 하는 거는 정의 자체가 뭐냐? 이미 정해진 수예요. 한자 자체가 항상 상자의 숫자 수예요. 이미 그냥 결정이 다 돼 있는 수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만 말하면 뭔지 좀 헷갈리니까 여기다가 좀 써볼게요. 첫 번째, 정해진 거니까 숫자로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숫자 4 같은 거. 상수겠죠? 그죠? 정해져 있는 수 당연히 4니까. 그죠? 자, 근데 두 번째. 이거를 문자로 나타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문자인 상수들. 대표적으로 A, B, C를 많이 쓰게 될 텐데,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이게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라는 말이 나와 있다고 칠게요. 그러니까 x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이 등식이 성립한다 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뭐 다음 단어 항등식 얘기는 한데 얘랑 식이 그냥 완전히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완전히 똑같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얘 a라는 거는 문자기는 하지만 사실상 그냥 3이라는 거죠. 얘는 3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왼쪽에 3x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x제곱이 개수가 3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얘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구나. 그래서 B도 2로 정해져 있는 거구나. C도 1로 정해져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라 그럴까? 여기는 X를 딱 놓고 본다면 이때 X는 어때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안 정해져 있죠? 얘는 변해도 되는 수예요. 그래서 변수는 변할 변자의 숫자수, 변하는 수를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변하다 보니까 얘는 숫자로 나올 수가 있어요? 안 되죠. 숫자가 아예 바뀔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항상 문자로 바뀌는 표현이 안 되고 제일 많이 쓰이는 변수는 x, y, 뭐 가끔 z도 좀 쓰이기는 합니다. 가끔.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x에다가 2를 집어넣어도 성립하고 2를 집어넣어도 성립하고 3을 집어넣어도 성립하고 그렇죠. 그래서 x는 변하는 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나중에 지금은 기초과정이니까 이게 별 차이가 없지만 나중에는 이게 문자상수랑 문자상수랑 문자변수 요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상수였는데 여기서는 변수로 해석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좀 식에 따라서 변해서 해석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상수가 조금 어려워요. 이거는 나중에 뭐 난이도 올라갔을 때 그때 더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렇게 시작부터는 구분하고 들어간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나오는 이 문자라고 하는 거는 상수 문자, 변수 문자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에다가 3 플러스 x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단항식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다항식도 한 번만 볼게요. 뭐 당연히 다 알겠지만 다항식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많을 따자의 항자잖아요. 항이 많은 식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정의를 놓고 본다면 항이 1개 이상이에요. 항이 1개 이상 더해진 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1개 이상 더해진 거. 그래서 단항식 자체도 이미 다항식이에요. 그렇죠? 그냥 얘 자체도 단항식이면서 다항식이 되는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뭐 예를 든다면은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뭐 4y 세제곱 뭐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얘랑 한 세 개가 지금 더해져 있는 상태구나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빼는 건 안 돼요? 빼는 거 돼요. 빼는 걸로 써도 얘는 다항식. 그쵸? 얘는 마이너스 자체가 우리가 사칙연산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좀 이따가 보겠지만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뺄셈이랑 나눗셈이 아예 성립을 안 해요. 그래서 아예 어떻게 들어가요? 뺄셈 같은 경우는 그냥 음수 덧셈으로 생각을 해도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나눗셈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역수곱셈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칙연산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굳이 얘네를 생각 안 하고 두 개. 그래서 그냥 이칙연산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나중에 바뀌는데 어디서 또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덧셈을 이용하는 방식을 산술적인 연산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되는 걸 기하적인 연산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용어 자체가 좀 어색할 거예요. 한자 어려가지고 요새는 잘 안 쓰기는 하는데 아직도 수학하에서는 이게 등장을 해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간의 관계라는 내용 들어본 적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산술기하평균이라고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기는 합니다. 그게 요 내용에서부터 등장을 하기는 해요. 뭐 지금은 당장 너무 깊이 있게 알려고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필요할 때 다시 보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차수. 자, 차수라고 하는 거는 곱해진 문자의 개수예요.
자, 이때 여기서 사용하는 문자가 아까 위에서 얘기한 문자랑 조금 달라요. 여기서는 상수 문자, 변수 문자 다 포함하잖아요. 얘는 사실상 변수 문자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수 문자만. 상수 문자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헷갈릴 수 있으니까 밑에다가 뭐라고 썼느냐 그러면 안녕 연석?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할 수 있냐? 변수. 까먹었어. 잠깐만. 곱해진 문자이겠어. 변수 문자? 뭐지? 뭘 얘기하려고 그러다 말았지? 잠깐만. 뭐더라? 기억이 안 나. 아, 맞아. 미안해. 여기에 써져 있는 걸로는 지금 주목하는 문자라고 지금 써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식을 놓고 볼게요. 이 식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각각의 항의 차수를 놓고 본다 그러면은 얘는 만약에 그냥 문자 전부 다 놓고 본다 그러면 x제곱 2차, 그렇죠? x가 두 번 곱해졌으니까 2xy는 2차. 왜냐면 x 한번 y 한번 곱해졌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4y 세제곱 이렇게 들어간다면은 오케이 3차가 되겠죠. 여기는 3차. 근데 이거는 x, y를 전부 변수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를 x에 대한 식이라고 한다면은 x만 문자로 보자라는 거야. x만 변수로 보자. 그러면 그때는 얘는 2차예요. 얘는 1차예요. 왜? x만 변수 문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개수는 2y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괜찮죠? 2y. 그 다음에 얘는 x가 없죠. 그냥 상수예요. 괜찮죠? 상수. 솔직히 이런 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럼 나오지는 않는데 왜 얘기를 하냐? 정의는 정확하게 한번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은 밑에 4번. 개수라는 용어는 결국 뭐예요? 항에 곱해진 상수 정도로 그냥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한마디로 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x만 변수로 놓고 본다. 그러면 개수는 아까 얘기한 2y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y가 상수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차수에 관련해서 x에 대한 몇 차식이냐라고 한다면 x에 대해서 가장 높은 차에 관련된 걸로 맞으면 되겠죠? 그래서 2차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차에 관련된 걸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내림차순, 오름차순 한 번만 좀 볼게요. 이거는 뭐 별로 그렇게 할 말은 없어요. 차수에 따라서 점점 내려가는 거. 그 다음에 얘는 차수에 따라서 점점 올라가는 거. 그렇죠? 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x에 대해서는 내림차순으로 쓰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오름차순으로 쓴다 그러면은 지금 요 내용에서는 마이너스 4y 세제곱, 그 다음에 1차 2xy, 그 다음에 2차 이런 식으로 등장하게 되겠네요. 괜찮죠? 여기까지는 뭐 별로 어렵지는 않을 거라서 뭐 무난할 겁니다. 3번 한 번만 직접 풀어볼게요. 3번 한 번만. 지금 직접 한번 풀어볼게요. 들어다니면서 좀 볼게요.
지금 몇 차인지까지는 아는 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근데 항의 개수가 조금 헷갈릴 겁니다. 미안. 현재 차수까지는 괜찮은데 항개수는 맞은 사람이 아직은 없어요. 자, 왜냐면 항개수에 관련된 거는 딱히 그렇게 지금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았어요. 혹시나 어떤가 한번 확인 차원에서 한 거예요. X로 놓고 보면은 최고차가 3차인 것까진 괜찮나요? 그치, 그래서 얘는 X에 대한 3차식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1번만 한번 설명해 볼게요. 1번만. 자, X에 대한 내림차선으로 보니까 당연히 가장 높은 차가 뭔지부터 봐야 돼요. 당연히 3차겠죠. 그래서 얘는 AX 세제곱. 그 다음에 2차인 애는 얘랑 얘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나머지는 Y, C 전부 다 그냥 개수예요. 그러면 어차피 다항식에서 X제곱끼리, 그쵸? 예를 들면 이게 문제로 나와 있어서 그렇지 3X제곱과 4X제곱 이렇게 둘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숫자로 봐봐요. 얘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Y랑 C는 상수예요. 여기도 지금 상수로 다시 숫자로 나타냈을 때 로 본다면 이거 항 두 개예요? 하나죠? 이거 하나예요. 2차 항 자체가 하나로 등장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얘는 개수가 그냥 Y 플러스 C인 2차 하나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1차짜리로 놓고 본다면 요거 하나 있네요. DY가 개수가 되는 거고요. X는 1차. 그 다음에 얘랑 요거 X가 하나도 없죠. 상수항들이에요. 상수항들. 그러면 BY제곱 플러스 2. 그래서 얘는 다시 한번 3차식 최고차가 3차니까 쓸 수 있고 항개수는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왜? 얘도 하나예요. 이것도 하나예요. 왜? 이게 문자로 나와 있어서 그렇지 다상수라고 얘기했잖아요. 3 곱하기 2제곱 플러스 4. 이게 항이 두 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숫자로 놓고 본다면 그래서 얘는 4개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밑에 2번 한 번만 좀 더 풀어볼게요. 2번. 작은 차수를 가져서 보면은 편하고요. 어차피 X로 놓고 봤을 때는 4차랑 2차랑 상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냥 4차 항짜리 하나고 2차 항짜리 하나고 상수 항짜리 하나예요. 총 몇 개 나올까? 자, 그래서 말은 좀 어렵게 했는데 솔직히 생각해봐요. 오케이. 오케이. 자, 간단하게 생각해봐요. 이게 방금 1번도 딱 봤을 때 어때요? 꼭 이렇게 내림차순을 다 써야 돼요? 아니, 어차피 지금 X로 놓고 오면은 3차, 2차, 1차, 상수. 그쵸? 몇 개가 나오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3차항이랑 2차항이랑 1차항이랑 상수항. 4개겠지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굳이 꼭 다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어떠냐면은 내림차순으로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 중에서 X만 놓고 본다면 제일 높은 차수는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일단 4차식이라고 쓸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놓고 보니까 4차항짜리 다음에 3차항짜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4차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2차짜리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1차도 지금 없네요. 그러면 나머지가 다 상수항이에요. 그렇죠? 사실 나는 빵차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상수항을 빵차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왜냐면은 나중에 미적분 들어가면은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이너스 1차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기 때문에 좀 그래요. 상수항이라고 그냥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아직은 좀 어색할 수 있으니까. 한마디로
4 차이랑 하나, 2 차이랑 하나. 그죠? 2차가 따로 떨어져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딱 놓고 본다면 당연히 항이 몇 개? 그죠? 그냥 3개예요. 굳이 내림차순 같은 거 안 써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거란 얘기예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항식의 기본 연산으로 좀 가볼게요. 기본 연산.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게 실제로 우리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이런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안 나와요. 가끔 내는 학교가 정말 희박하게 하나씩 있기는 한데 솔직히 얘를 내기에는 그죠? 20문제밖에 안 되는데 얘를 내기엔 좀 아까워요. 그래서 잘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개념을 알고 넘어가자라는 것 때문에 그냥 해봤어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나오는 거는 다항식의 이제 기본적인 연산에 관련된 거예요. 자, 당연히 우리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죠? 다항식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봐야 되는데 그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연산 법칙 요거부터 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연산 법칙이라고 한다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총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교환 법칙, 그 다음에 두 번째 결합 법칙, 그 다음에 세 번째 분배 법칙. 솔직히 어딘가에서 한 번씩은 다 봤을 거야. 다 봤는데 이게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 건지가 긴가민가 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교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연산기호를 딱 한 번 썼을 때 그 계산 순서를 교환해도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로만 얘기하니까 좀 헷갈리죠?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 4치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기준으로 놓고 봅시다. 덧셈 기호 하나를 한 번만 썼다고 칠게요. 자, 그랬을 때 4랑 3이 있어요. 그럼 얘랑 둘의 위치를 교환한 건 똑같냐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교환 법칙 성립하는 거. 자, 근데 만약에 똑같이 4, 3, 3, 4인데 뺄셈으로 나왔다라고 쳐볼게요. 그럼 얘는 교환이 안 되죠. 그래서 교환 법칙 성립을 안 한다라고 봐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곱하기 당연히 되고요. 그 다음에 나눗셈 같은 경우도 당연히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교환 법칙은 덧셈과 곱셈만 성립을 하는구나. 요런 특징들 때문에 보통 뺄셈과 나눗셈은 연산 기호로서의 역할이 사실 크지는 않아요. 보통 덧셈과 곱셈 위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결합 법칙은 뭐냐? 결합 법칙은 한 종류의 연산 기호를 2번 이상 사용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뭘 먼저 결합해서 계산해도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여기서 한번 볼게요. 4, 3, 2가 있어요. 또 4, 3, 2가 있습니다. 자, 하나의 한 종류의 연산 기호 덧셈만 놓고 봤을 때 같냐라는 거야. 앞에 거 먼저 결합하는 것과 뒤에 거 먼저 결합해서 계산하는 게 차이가 있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없죠. 그죠? 이게 그냥 결합 법칙이에요. 뭐 먼저 계산해도 되냐. 여러 개 있으니까 괄호 먼저 계산하는 거 결합시킨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뺄셈 같은 경우에는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아이고 여기서도 또 문제가 생겨요. 결합 법칙도 문제가 돼요. 곱셈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눗셈은 그죠? 또 문제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웃. 오케이. 자, 그래서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둘 다 놓고 봐도 뺄셈, 나눗셈은 그냥 무시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이치견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배 법칙이라는 건 뭐예요? 사실상 요거 때문에 곱셈 공식이 튀어나오는 거죠. 분배 법칙 때문에. 자, 얘는 요거야. 두 종류의 연산 기호를 모두 사용했을 때 연산 법칙이 관련된 겁니다. 근데 뺄셈, 나눗셈은 별로 안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덧셈, 곱셈만 한 번씩 써볼게요. 자, 여기서 3 곱하기 4 곱하기 3 더하기 2라고 한번 써봅시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렇게 한번 곱해주고 이렇게 한번 곱해준 다음에 더해주면 되는구나. 이게 왜 이렇게 성립하는 거예요? 이게 곱셈의 특징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4라는 숫자를 5번 더한다고 칠게요. 아, 이거 일일이 다 넣어요? 귀찮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수를 반복해서 더할 때는 곱셈이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줄여서 씁니다. 자, 근데 그 곱셈을 가지고 한번 찢어봤어요. 5개면 3개, 2개로 잡아도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4 3번 더하고 4 2번 더하면 그럼 뭐 똑같잖아. 그렇죠? 그럼 얘는 4가 3개 더해진 거고 얘는 4가 2번 더해진 거니까 당연히 얘 둘이 똑같겠네. 그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걸 더해주는 게 똑같은 얘기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분배 법칙의 핵심이에요. 괜찮죠? 그러니까 곱셈과 덧셈에 관련해서만 분배 법칙이 튀어나오고 뺄셈 나눗셈에서는 무시. 그죠? 얘는 신경을 별로 안 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조금 더 바뀌어서 이렇게 나오면 분배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냐? 4 곱하기 3 플러스 2 말고 1 더하기 3 곱하기 3 플러스 2.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부 다 곱셈 법칙의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방금 한 것처럼 아니.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1 플러스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 찢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얘도 또 분배 법칙 해준다 그러면은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당연한 게 언젠가 안 당연해져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렇게 찢어내서 가는 것들 잘 정리해서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더 뭘 막 하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얘 설명한 것들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해만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슬슬 점점 피곤해질 것 같은데 필요하면 껌 줄게. 필요한 사람 있을까? 아직 졸린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그리고 저기 3시간 수업하는데 3번 쉴 수는 없잖아요. 미안해. 2번 쉬는 것도 좀 많은 것 같아. 아닌가? 사실 나는 보통 한 번만 쉬는데 미안해. 일단 오늘 첫날이니까 2번 쉬고 나중에는 나쁘지 않아요. 일단 오늘은 2번. 오늘은? 알았어.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제 3시간에서 보통 2번 정도 쉬는데 10시 시작하면은 11시 20분 정도까지 보통 가고요. 그 다음에 한 번 쉰 다음에 스트레이트로 보통 갑니다. 미안해. 내가 약간 조금 욕심이 있어서 왜? 3시간 중에 2번 쉬면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일단 오늘은 알았어. 충분한 건의사항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만 조금 2번 좀 쉴게요. 근데 잠깐만. 근데 여기 있는 거 결합법칙, 교환법칙, 분배법칙 봤고요. 기본 연산에 관련된 거를 간단하게만 좀 볼게요. 조금만 더 잠깐 쉴게. 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별로 그렇게 왜 시옷이 2개 들어갔냐? 엄청 센데? 미안해. 자, 뺄셈. 자, 그래서 얘는 어떠냐면은 사실 할 게 뭐밖에 없어요? 동류항 처리밖에 없어요. 동류항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마 용어 아까 제대로 정리 더 하지는 않은 상태인데 어차피 여기서 할 거라서. 자, 동류항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종류의 항을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상수 빼고 문자, 변수가 모두 같은 항.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3x제곱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7xy 플러스 5y제곱 이렇게 나왔다라고 친다면 이 중에서 동류항은 지금 얘랑 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쵸? x제곱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동류항들만 더해주면 되는구나. 그쵸? 사과가 3개 있고 사과가 4개 있으면 7개 있겠지. 그쵸? 딱 그 얘기 정도로 생각해주면 됩니다. 덧셈 뺄셈은 이것만 잘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2번째 딱 곱셈까지만 갈 거예요. 다항식의 곱셈. 솔직히 말은 이렇게 써놨지만 요것 때문에 분배법칙 얘기한 거야. 분배법칙만 잘해서 전개만 할 수 있으면 사실 문제가 전혀 안 됩니다. 문제는 그 뒤에는 곱셈 공식이에요. 걔네들은 공식화해서 좀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서 오늘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예요.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 빨리 다 외워야 돼요. 아니야. 외우지 마요. 왜냐면은 그 공식을 외우지 않고 몇 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몇 개만 보고요. 나머지는 그냥 소개 차원에서만 그냥 봐요. 그냥 보면서 해요. 지금 내일 시험 볼때 그거 이상한 거는 안 할 거예요. 외우지 않아도 풀 수 있는 걸로 집어넣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두 종류에 관련된 걸로 뒤에 문제 잠깐만 좀 풀어볼게요. 자, 일단은 저기 5번 하나만 좀 풀어봅시다. 5번. 일단 덧셈과 뺄셈. 아하. 컴퓨터를 내가 지금 아, 진짜? 알았어. 아이고, 이거 상수하기 조금 아쉽다. 자, 답이 궁금한 친구들은 뒤에 있는 걸로 잠깐 보면서 답 확인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답이 조금씩 틀려요. 조금씩. 그죠? 이 연산이 아무래도 아직은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괜찮아. 뭔가 온전하게 답 나오는 경우가 사실 별로 없기는 해요. 온전하게 답 나오는 경우가. 아니, 괜찮아.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일단은 1번부터 하나만 잠깐 좀 봅시다. 3a 빼기 b 마이너스 2c라고 한다면 얘는 그렇죠. 일단 뭐 마이너스 정리해서 뭐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암산으로 해서 내가 좀 실수할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다 집어넣어요. 다 집어넣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만약에 좀 자신 있다라고 한다면은 3a를 가지고, 아니 이걸 계산할 때 어차피 동명끼리 계산하면 되니까 2차끼리 먼저 계산하고 1차 계산하고 상수 계산해서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2차 계산한다면은 얘는 9x제곱이네, 얘는 마이너스 2x제곱이네, 얘는 마이너스 6x제곱이네. 그쵸? 그러면은 얼마지? 9에서 2 빼고 6도 하는구나. 9에서 2 빼고 6도 하니까 13x제곱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조금 실수가 벌써 조금 나오긴 합니다. 13x제곱이 아닌 사람들이 조금 있었어요.
자, 근데 만약에 그거 안 되겠다 싶으면은, 아, 그냥 이렇게 해요. 괜찮아.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5 플러스 2x 플러스 2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배 5 플러스 3x 제곱 백 2x. 그죠? 이런 연산만 일단 정확하게 돼도 되게 좋습니다. 지금 예비고1 친구들한테도 계속 잔소리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연산부터 마스터해라 라는 거야. 연산부터. 그러니까 내가 공부할 때 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당위성, 두 번째가 정확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신속성. 이렇게 들어가. 이 3박자를 모두 갖춰야지만 된다라는 거야. 당위성은 뭐냐면 그냥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성질이야. 문제를 딱 봤을 때 왜 이렇게 풀어요? 라고 당연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말하기는 애매해도 상관없어요. 뭐라고 말을 하기엔 좀 그런데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이게 되면 된다라는 거야. 괜찮죠? 수학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확한 거예요. 이거 빨리 하려고 하다가 정확성 떨어지면 이제 최악입니다. 진짜로. 고등 수학은 정확하지 않으면 피눈물 흘려요. 자, 예를 들어서 수능을 본다고 쳤는데 내가 실수로 4점짜리 하나를 다 풀어놓고서는 덧셈 잘못해서 날아갔다고 쳐볼게요. 진짜 이거 어떤지 알아요? 학교가 바뀌어요. 진짜로 4점 하나로 학교가 바뀌어요. 저 피눈물 나요. 저희 중위권에서는 아예 그룹이 바뀌어요. 학교 하나가 바뀌는 게 아니고 그룹이 바뀌어요. 학교가. 그러니까 요거 하나 때문에 뭐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내가 과잠바를 지하철에서 과잠바를 입어도 되는 학교. 입으면 좀 민망한 학교. 이런 거. 미안. 참 그렇게 말하긴 좀 그렇긴 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과잠바가 혹시 뭔지 알고 있어요? 뒤 이름 써져 있는 거? 그게 이게 그죠? 솔직히 말하면은 여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자신 있게 막 입고 다녀요. 진짜로. 보면 공부 좀 했구나 이런 게 딱 느껴지니까. 근데 미안해. 저기 인서울에서도 이제 아래쪽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가끔 이제 당당한 친구 한 명씩 있기는 한데 사실 보기 좀 많이 힘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4점 때문에 이렇게 바뀌진 않겠지만 그 사이에 경계선들이 또 있을 거잖아요. 여기가 바뀌는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거야. 진짜 실수하면 절대 안 돼요. 절대로. 자, 아무튼 그 정확함을 유지한 상태에서 최대한 빨리 가야 돼요. 가장 빠르게 내가 정확함을 유지한 상태에서. 혹시 뭐 요새 유행하는 게임 중에 무한의 계단이라는 것도 있는데 아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네. 그죠? 꼼꼼해야 돼요. 정확해야 돼요. 실수하면은 안 돼요. 진짜로. 우리 집에도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 이거를 되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얘기해요. 빨리 누르는 것보다 실수하는 거 정확하게 올라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도 애들 때문에 좀 하는데 뭐 아는 사람들은 있을 수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데 가끔 한 번씩 들어가세요. 가끔 한 번씩 애들이 막 보여달라고 하면은 1800계단인가? 올라갔는데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솔직히 이거 몰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한 2주 됐나 아마 그래요. 근데 조금씩 한 번씩 해요. 애들이 하자고 할 때. 그러면은 올라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네요 애들이. 그냥 정확하게 누르라고. 그냥 정확하게. 그리고 많이 하다 보면은 어차피 속도는 빨라지니까 너무 억지로 빠르게 하려고 하지 말라고. 다 똑같아요 진짜. 자, 어쨌거나 좀 그렇습니다. 미안해. 중간에 또 뻘소리 해가지고. 자, 그럼 얘 한번 볼게요. 지금 이렇게 딱 써놓으면은 2차. 그렇죠? 2차. 그러면 9x제곱이잖아요. 9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제곱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6x제곱이에요. 어차피 얘네가 개수로 나올 거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차항도 한 번만 좀 볼게요. 15x제곱. 그 다음에 1차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1차 얼마요? 마이너스 4x. 그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상수항 요거 마이너스 12가 되겠고 그 다음에 플러스 5가 되겠고 그 다음에 플러스 10.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정리한다고 친다면 얘는 15에서 2 뺐으니까 13x제곱, 그 다음에 15에서 6 뺐으니까 9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계산하면은 얼마지? 플러스 3. 괜찮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지금 계속 풀면서 듣는 게 좋아요. 그냥 듣고만 있는 것보다는 필요에 따라서는 그냥 계속 풀면서 봐도 돼요. 그리고 어차피 남은 거 다 숙제니까 아우 나는 이거 안 들어도 괜찮겠다 싶으면 그냥 계속 풀고 있어요. 숙제를 없애버려요. 여기서 다 끝내고 가는 거야. 그럼 숙제가 없어요. 화이팅. 자, 그럼 2번도 한 번만 좀 볼게요. 난 혼자서도 잘 떠드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자, 2a 빼기 3 b 마이너스 a 플러스 b 그 다음에 플러스 4a 빼기 6c라고 한다면 얘 먼저 정리한다고 쳤을 때 일단 2a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b 플러스 a 마이너스 b구나. a네요. 마이너스 3a 그 다음에 4a 마이너스 6c 그래서 얘는 얼마? 3a 빼기 6c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아까 쓴 것처럼 3배 해주면은 9x제곱 플러스 15x 빼기 12가 되겠고 마이너스 6배 해주면은 마이너스 30 빼기 18x제곱 플러스 12x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2차 항만 먼저 정리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9x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차항 정리하면은 27x 그 다음에 나머지 상수항 마이너스 42로 나오게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곱셈은 미안. 조금만 이따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미안. 너무 잔소리가 많아가지고 잠깐만 10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호이. 벌써 쉬는 게 너무 아쉽지.